사람은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는 이야기가 하나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문득 떠오르면 가슴이 저릿해지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에게는 25년 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며느리와 손녀를 통해 그 딸이 제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저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고 번개는 창틀을 밝히며 잠깐씩 어둠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 남편은 놀라서 다가와 제 등을 받쳤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아기가 나오려나 보다. 우리 병원 가자, 지금 가자. 그러나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고 다시 또 밀려왔습니다. 피가 식는 것 같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젖은 수건을 제 얼굴에 대주며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버텨. 곧 병원 도착해. 저는 남편의 어깨에 매달리듯 겨우겨우 걸음을 떼었고 우리는 비를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의사들이 뛰어와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모 의식클입니다. 그들은 성급히 움직였지만 저는 이미 세상이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말도 모든 것이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부터, 아기 먼저 살려.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멀어지며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희미한 빛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니 온몸이 뻣뻣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아기는 어디 있어? 그러나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안심시키려 억지로라도 웃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정순아, 아기는 지키지 못했대. 그 말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져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뱃속에서 아기 심장 뛰는 거 들었잖아. 아기 울음소리도 못 들었는데. 남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돌을 삼킨 것처럼 잠겼습니다. 정순아, 정말 미안해. 그러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야, 내 아기. 그 울음은 마치 제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 대신 세상에서 가장 큰 상실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게는 잘 되는 듯 했지만 그 뒤에는 빚이 쌓여 있었고 사채업자는 수시로 가게를 찾아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갚아. 안 그러면 너네 가족 다친다. 남편은 밤마다 집 뒤편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보면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를 보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장과 얽혀있던 불법 입양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산모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넘기면 됩니다. 아이 한 명만 넘기면 당신 빚 전부 해결해주죠.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브로커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신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리고 남편의 약점을 들춰냈습니다. 가족을 지킬 거면 선택을 해야지. 그 말에 남편은 흔들렸습니다. 매일 도망치듯 살고 있었던 남편의 마음에 브로커의 말은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독이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정순이 수술대에 올라가던 날 병원장은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로커의 명함이 주머니 안에서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아기를 잃었다고 말해주세요. 그 길로 정순의 딸 은서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순이 며칠째 울고 있을 때 남편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몇 년 뒤 비 오는 날 남편은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젖은 옷, 떨리는 어깨,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 소년. 그 아이가 바로 남편의 과거에서 비롯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수는 처음 보는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도유는 엄마, 하고 부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순의 무너진 마음에 다시 빛을 비추었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도 지키자. 이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지자.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을 먹을 때도 크게 웃고 장난처럼 제 손을 잡아 끌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말수가 줄고 눈을 자주 피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비추었고 침대 위에서 남편은 숨소리까지 힘겨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아, 내 딸.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 딸? 여보, 무슨 말이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에 눈물을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망쳤어.
그리고는 힘이 빠진 손이 제 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모든 말은 남편의 가슴 속에 묻힌 채 세상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울기도 소리 지르기도 남편을 붙잡고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힌 채 25년 묵은 고통을 다시 깨워버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밥솥에서 나는 김소리, 낡은 시계 초침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도윤은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꺼낸 내 딸이라는 말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분명 뭔가 숨긴 게 있습니다. 그 말을 확인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제 안에서는 그날의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밥 좀 먹어요. 저는 그 말이 오래 기다리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두 사람이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긴 머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젊은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볼이 통통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목소리만으로 방 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간 낯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 그녀가 보인 순간의 미소, 말을 꺼낼 때의 습관, 모든 것이 왠지 모르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녁상을 함께 차리며 저는 유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줄 때의 모양, 웃을 때 왼쪽 볼에 생기는 작은 패임, 젓가락을 잡는 자세까지 이상하게 전부 익숙했습니다. 아라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탁 하고 세워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릴 적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라야, 젓가락 그렇게 세우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콱 내려앉았습니다. 저 버릇, 나 말고는 없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오래 잊고 지낸 따뜻함과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과 둘만 남은 부엌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싱크대 위 작은 전등이 노랗게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부모님은 어디 사시니? 유진은 조금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몇 번 바뀌고 생일도 확실하지 않고. 저 같은 아이들 많거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슴 깊은 곳을 누가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도 태어난 병원도 실제 부모도 모르는 아이. 그 순간 제 기억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 딸, 미안하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올려둔 찻잔에서는 김이 이미 사라져 있었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의심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순아.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다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한 번 흔들리면 좀처럼 평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라의 젓가락 버릇, 유진의 손버릇, 표정, 말투, 반응하는 방식, 모든 게 이상하게 이어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오히려 옛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딸, 미안하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그대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결국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출산하던 날 입고 갔던 코트와 비슷한 색의 옷을 꺼내 단단히 여몄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지친 제 얼굴이 그날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그때의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확인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병원장이 이를 맡고 있었지만 내가 누웠던 복도, 수술실 방향, 기다리던 의자들은 분명 그대로였습니다. 의무기록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실 직원에게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 25년 전에 이 병원에서 출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록은 있는데요. 잠금 처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표시. 제 아이의 기록이 왜 잠겨 있어야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 든 의사가 들어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한정순 씨 맞으신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는 작은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철 하나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열고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산. 하지만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상태 생존. 남편의 요청에 따라 기록 변경.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괜히 저를 보지 못한 듯 한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날 아이를 잃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의사는 더 큰 진실을 꺼내기 전처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브로커와 병원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래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병원장은 불법 입양 조직과 오랫동안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이를 숨겨달라고 부탁한 뒤 그 조직이 개입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보냈나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아이들은 여러 보호시설로 흩어졌습니다. 그 뒤의 행방은 병원에서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겠군요.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리마다 서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철 창에 비친 제 얼굴 뒤로 유진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매, 웃는 입꼬리, 왼손으로 젓가락을 고쳐 잡던 모습, 아라의 젓가락 버릇,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제 심장은 폭풍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쑤셔오고 숨이 가빠졌지만 저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서야, 혹시 네가 맞니?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저의 머릿속은 온통 유진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웃는 장면, 살짝 머리를 넘기는 버릇, 아이에게 말 걸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고요해지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유진과 아라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라는 반갑게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번쩍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라, 예쁜 애 참 예뻐. 그러나 그 아이를 안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저려왔습니다. 피라는 건
이렇게 기억하는 걸까? 유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밥 너무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웃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유진의 손등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닮은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레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도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유진이, 혹시 우리 집안과 피가 닿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이세요? 저는 유진의 행동, 병원 기록, 손녀의 버릇, 그리고 제 감정까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듣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심장이 기분 나쁠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유진도 손을 꼭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라는 의자에서 흔들흔들하며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내 손녀라면, 내 딸의 아이라면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마침내 의사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결과지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은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틀어쥐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내 딸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25년의 공백이 눈물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순간 유진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어머니 딸 맞나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은서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토록 잃어버렸던
제 심장의 조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유진의 등을 끌어안고 조금도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못 지켜서.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 이제라도 만난 게 기적 같아요. 검사 이후 며칠간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릴 때 보호시설을 많이 옮겼대요. 그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고 생일도 제대로 된 건 없고 그래서 누가 저를 불러도 그게 제 진짜 이름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유진이라는 이름도 마지막 시설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유진은 작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는 금방 젖었습니다. 도윤의 눈가에도 작은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좀 더 자주 올게요. 그 말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가족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냄새가 퍼지고 국이 끓는 소리가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예의 그 부드러운 미소로 부엌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양손으로 젓가락을 세우며 장난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그 버릇은 너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랬단다. 그 말에 유진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응, 네가 딱 어릴 때 내 모습이더라. 유진은 그 말을 듣더니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사람,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 그날 식탁 위에는 반찬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결된 인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유진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라를 낳고 나서 늘 불안했어요. 제가 가정을 가져도 되는 사람인지. 저는 놀라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가 태어나고 너무 행복한데도 가끔은 그 행복이 언제 사라질까 두려웠어요. 유진의 눈동자는 과거를 버티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니까.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보다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사진 앞에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겁이 나서, 돈이 없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려서. 그때 당신도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알지 못했겠지.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쁘게 컸더라. 내 딸, 우리 딸, 다시 돌아왔어. 남편이 선택은 절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죄책감 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는 그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와 있고 그 아이의 딸까지 제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삶은 가끔 너무 잔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마음이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다시 이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한때의 불행을 따뜻한 기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